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자기계발, 재테크 관련 전문 책들을 직접 읽고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채널에 소개해드리는 모든 책들은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서 또 읽으면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려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들은 가장 좋은 핵심적이고 정말 엑기스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말 책 한 권을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좋은 도움 또 좋은 것을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들은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지만 정말 이 책은 나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가까이 하시면서 많이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빠르게 실패하기 라는 조금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작가는 빠르게 실패하라는 제목을 타이틀로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작가는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입니다. 그리고 번역은 도연께서 옮겨주셨고요.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입니다. 이 두 분의 작가들은요, 진로 상담 분야에서 아주 미국에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분들이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조사한 것들을 자료로 해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릿을 키워라. 성공에는 근성이 필요하다. 또는 그릿으로 불리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릿은 펜실베니아대 심리학자 안젤라 더그워스가 주장한 덕목이다. 더그워스는 투자은행, 그림, 저널리즘, 학계, 의학 및 법률 분야의 리더들이 비슷한 지능과 재능,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된 성격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그릿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향해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죠. 실패나 역경, 더딘 진척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노력과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요. 그릿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마라톤과 같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실망이나 지루함을, 궤도를 바꿔서 일을 그만둬야 할 신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릿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볼룸은 완전 학습 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조각가, 신경과 전문의,
수영 선수의 발전 과정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 높은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려는 욕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의지였다. 개인이 성취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였다.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인간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당신은 두려운 모양인데 그래도 견뎌낼 거라는 기대만은 버리지 말게나.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창시자. 호주의 한 연구팀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 가능한 것인지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2주마다 심리검사를 받고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행동을 기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자기 조절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담배도 덜 피우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불량식품의 섭취가 줄었다. 또한 충동 구매도 덜 하게 되었으며 일을 미루는 습관도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자기 조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갈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충전도 될 수 있는 재생 자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말하자면 그릿이란 사람 몸이 근육과도 같았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택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중히 여기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그릿 또한 더 단단해질 것이다. 우리가 몸의 근육만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정신적인 근육, 끈기라는 그릿이라는 이 근육도 계속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것을 꾸준히 한다면 이것도 사람 몸의 근육과 같아서 더 강하고 근육이 더 크고 단단해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지식도 이러한 금융 근육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나 경제 관련 어떤 지식이나 책들을 학습하면서 이런 금융 지식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금융 근육을 더 크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금융 근육이 크고 강한 사람들이겠죠. 많은 책과 명망 있는 자기개발 분야 멘토들의 조언도 충실히 참고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다. 실행하지 않을 준비와 결심이 무슨 소용인가? 계획에는 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실행에는 유치원 아이인데 말이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저에게 저희 머리를 정수리를 이렇게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이 문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계획에는 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실행에는 유치원 아이라는 이 말이 정말 저 자신 또한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요. 어떤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준비를 너무 많이 하거나 계속 이론적인 것들만 찾아 어떤 정보를 찾기만 하지 이것을 내가 정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정말 그 준비했던 정보를 모으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나 나중에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냥 흐지부지 그래서 그 전체의 시간들이 그냥 아쉽게 낭비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제게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실행력이 없는 그러한 어떤 일들, 그러한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는 유치원 아이의 수준이 되는 경우, 여러분들도 이런 그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샤또 토미오라는 분의 하루 3번 예수를 외쳐라는 책에 나오는 이 글인데요. 정말 진짜 좋은 그런 시 같기도 하고 정말 좋은 문장들입니다. 매일매일 이 글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풍요로운 대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기름지지 않은 메마른 땅에서는 싹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다. 풍요로운 대지란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말한다.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온갖 사물에 대해 또 자신이 신세진 사람에게는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 몸과 마음이 즐거워진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 말이 큰 소망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모든 사물과 누리는 삶 전체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누군가 나를 위해 식사를 만들어주는 일, 길에서 만난 사람과 인사를 건네는 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일 등 작은 일부터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때, 비난하기보다 감사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즐겁게 유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원활히 움직일 때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단어 몇 번이나 써보셨나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아예 감사함이나 고마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감증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일부려니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고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Act on your curiosity. 호기심에 따라 행동하라. 성공하는 혁신가, 사업가,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끝없이 배우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와이어드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약간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이죠.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 장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흥미를 쫓으라고 격려하는 선생님, 부모님이나 멘토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네, 여기서 또 생각나는 말은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은 자녀들에게 오늘은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니? 이러한 것을 자녀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학교 가면 항상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오늘 질문했어? 어떤 궁금한 것이 있었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통상적인 성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겪는 경험과는 대조적이다. 4살 무렵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도 6살이 넘어갈 때 즈음엔 질문이 급격하게 줄고만다. 아마도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은 호기심보다 선생님이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벌써 파악하게 된다. 네, 그렇죠. 정답을 말해야 되고 답을 더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공부 잘하는 학생, 훌륭한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기회를 보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된 메커니즘과도 같다. 흥미를 잡아끄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지 못한 흥분에 휩싸일 때,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끌리게 될 때 자신을 믿으라. 호기심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안내자 역할도 자처한다. 그저 골목길에 본 신기한 가게에 들어가거나 친구 책상에 놓여있는 책을 보거나 낯선 길을 따라 운전하는 것,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위키 백과에서 기사를 찾는 일 정도면 되는 것들이다.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 궁금증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일을 당장 그만두라. 불만을 품은 화학자의 사례. 1년 전 영국에서 열린 진로 발달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 중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마이클이라는 젊은이가 필자인 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10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존이 이유를 묻자 청년은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영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면 모든 청소년들이 진로 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처럼 그 역시 여러 직업들에 대해 아는 바가 적었다.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러다 문득 화학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직업 선택란에 당당히 화학자라고 써서 제출했다. 그때부터 화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 여정이 시작됐다. 과학고에 등록했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으며 화학 박사 학위까지 땄다. 그렇게 10년의 긴 준비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화학자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도무지 하는 일에 즐거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다. 존이 물었다. 그렇게 화학자로서의 일이 싫으면 다른 일에 도전해보지 그래요? 그러자 마이클은 그게 말이 되나요?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한 걸 무작정 내던져 버릴 수는 없죠. 마이클은 그때 겨우 25세였다. 그래도 가던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생각해보라. 인생은 그런 식으로 낭비하기엔 너무 소중하지 않은가?
자, 만약 여러분이 마이클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그 직업에 대해 가능한 빨리 알아볼 방법을 찾기 바란다.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임시직을 얻어서라도 해봐야 한다. 그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롤 모델을 정해서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에 마이클이 15살 때 이런 것을 했더라면 지난 10년의 이 시간 아깝게 허비하지 않았겠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자신의 일을 찾아서 준비할 수 있었겠죠.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도를 갖는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존 행콕. 사람들은 종종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일부러 피하고 싶어 한다. 전문가답고 세련된 모습만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받기 전에 하나만 더라며 뭔가 더 개선할 점을 찾는다. 제품 샘플을 더 개선시키거나 출품할 그림 작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등이다. 강의를 하나 더 듣거나 웹사이트를 더 멋지게 만들거나 더 예쁜 명함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을 이런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능한 컴퓨터 과학자인 릭의 경우를 통해 들어보자. 수년간 릭은 선견 지명이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익 창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습관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릭은 인터넷 블로그가 미디어 산업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개인들이 올린 간단한 메시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만들 생각을 했다. 릭은 이 프로젝트에 너무 들떠 폭발적인 에너지로 작업에 몰입했다. 하루에 15시간씩 매진하자 샘플 버전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뭔가 더 개선할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최적의 프로그램 언어만 만들어내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잘 돌아갈 것 같았다. 그는 곧 새로운 서버 기반 스크립트 언어 개발에 착수했다. 그 후 4년 동안 기술적인 디테일에 더욱 집착하다 보니 원래의 아이디어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업가들도 저마다의 인터넷 블로그 기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완벽하거나 기술적으로 발달된 모습의 블로거도 아니었다. 하지만 태도는 릭과 사뭇 달랐다. 그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더라도 일단 세상에 출시해 사람들이 직접 써보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값진 피드백을 얻어냈으며 점차 소프트웨어를 진화시켜 결국엔 백만장자가 되었다. 우리 필자 모두는 이런 완벽주의 경영을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다. 그 대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뛰어들게 만들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 아이디어와 작업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라. 이럴 때라야 뭐든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중간에 일을 수정해 나가기도 쉽고 말이다. 더구나 일 자체도 즐길 수 있다. 에필로그.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에필로그는 이 책 전체 전반적인 그 내용을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더 잘 살기 위해 더 실패하기. 우리는 독자들이 대담하게 자신이 즐기고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열성적으로 하며 모르고 있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작은 행동을 함으로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법이다. 실패에 저항을 하기보다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보자. 그러면 삶의 매 순간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긍정적인 나의 발전으로 즐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배움, 경험, 경이로움, 성장, 참여, 창조, 감사, 놀라움, 나눔과 공유, 타인과의 연관성. 네,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네.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작은 행동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길 바란다. 작은 행동을 많이 해볼수록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당신은 멋진 삶을 살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작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핵심 사항 몇 가지를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성공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의 답을 우리는 작은 행동에서 찾았다. 1. 즐거움의 요소를 잊지 말자. 이 책을 통해 삶을 즐거움으로 채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모든 것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일도 더 생산성 있게 하게 된다. 또한 기대하지 못한 기회들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책을 읽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어보라. 2.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일이든 실패해보라.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일이든 망쳐보라.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망쳐보는데 나름의 요령이 있다. 이들은 일부러 자신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찾는다. 그래서 모르던 사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노출시킨다. 우리는 이 자세를 본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바로 돌진해 실패를 경험해보라. 무대에 나가 엉망으로 흔들며 춤을 춰보거나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에게 어설픈 프랑스어로 말을 건네보라. 3.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나라. 기대하지 못한 기회나 아이디어는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낯선 곳을 탐험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주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자신의 근거지, 습관,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들을 경험해보라. 늘 다니던 퇴근길을 벗어나거나 색다른 연극을 관람하거나 해외 잡지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가벼운 접근법을 실천한다. 이 가벼운 접근법이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거창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것들이 아니고 정말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시험해보고 관련 정보를 모으며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데 큰 투자나 장기간의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음 달 혹은 1년간의 계획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오늘 할 일을 정하라. 흥미로운 일을 위해 작은 단계부터 실행해 나가라.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관심 있는 회사에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책을 한 권 읽거나 샘플을 만드는 것이다. 4. 계획을 세우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가볍게 접근한다. 그들은 큰 투자나 장기적인 약속 없이 실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조정하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다음 달이나 1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낫다. 당신의 관심사나 포부와 관련된 작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예를 들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회사를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에 등록하거나 책을 구입하거나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완성체가 아닌 일종의 실험 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지만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아예 전혀 계획이 또 없으면 안 되겠죠. 어떤 목표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계획만 세우다가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바로 행동해보라. 어쨌든 행하라.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행보를 가로막는다. 자신감을 얻고 기분을 향상시킬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일지라도 말이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에 망설여지더라도 시도해보라. 축 처진 기분일지라도 나가서 달려보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보라. 자신의 능력이 의심되더라도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강좌에 등록해보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 볼 차례다. 그리고 또 실패를 향해 정진하라.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제가 책 읽는 게 많이 좀 부족하죠. 그래도 여러분들 넓은 아량으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라. 이럴 때라야 뭐든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중간에 일을 수정해 나가기도 쉽고 말이다. 더구나 일 자체도